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디 채널의 최다디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농땡이를 많이 부렸어요. 사실 다른데 좀 정신을 쏟느라 늦었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왔으니 여러분 돌아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뭐든지 돌아왔으니까 앞으로는 열심히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해봤어요. 무엇이냐? 바로 이름하여 어릴 때부터 뭐 한국어 맞춤법 규정이나 표준 발음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가 커서 이제 이런 콘텐츠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헷갈리는 발음들 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뭐 영어 공부할 때는 발음을 신경 쓰지만 의외로 이제 우리말을 발음할 때 좀 틀리게 읽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거 당연히 뭐 흠이거나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저도 알게 모르게 틀릴 때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아나운서 분들조차도 틀릴 때 있습니다. 100%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을 거고요. 더군다나 이 발음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고 진화하고 더 많은 허용이 생기기도 하고 예외가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기보다도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 혹은 이런 쪽으로 일을 하실 분 혹은 나는 약간 저 같은 이런 덕후들이 있다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신뢰도 있는 어떤 스피치라든지 뭐 유튜브 내레이션 같은 걸 듣고 있는데 발음을 틀리게 발음한다. 그럼 저처럼 이제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순간 약간 조금 집중력이 흐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웬만하면은 우리의 좀 옳은 발음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는 법칙. 말 그대로 발음을 이어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음절의 받침에 있는 소리가 다른 옆 음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설명은 어렵지만 옷을 입었다 할 때 우리가 옷을이라고 안 하죠. 옷을이라고 하죠. 그 받침이 그대로 똥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여는 법칙이 종종 우리가 잘 안 지킬 때가 있다라는 건데요. 총 4가지 경우입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첫 번째는 그 받침이 티읕과 디귿일 때입니다. 자, 예문부터 살펴보면요. 여러분, 끝은 없는 거야. 굉장히 또, 그쵸. 에너지 많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끝은 아닙니다. 끝은 없는 거야가 정확한 발음이에요. 마찬가지로 끝에서도 끝에서로 여는 법칙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 없는 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체 뭔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걸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국외음화. 그래서 국외음은 쉽게 말하면 입천장음이거든요. 입천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인 건데 그런 소리가 아닌데 그런 소리처럼 나간다라고 해서 국외음화, 될 화자를 쓰겠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예외의 경우예요. 그래서 이나 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마지 같은 경우도 마지, 삿이도 삿사치 발음되고요. 끝이 없다, 솥이 없다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모음 이가 아닌 그 모든 경우에는 그대로 그 티읕과 디귿의 발음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솥을 걸어라. 시작. 좋습니다. 근데 차라리 소치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은근히 이 끝이라는 단어와는 잘 매치를 못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끝은 없다.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예문을 발음 내서 연습해 보시면은 입에 금방 익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읒과 치읒의 경우인데요. 이번에는 여러분 이거 한번 발음해 볼까요? 꽃을 주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은근히 꽃을 줬다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꽃을 줬다, 꽃들은 좀 아니겠다. 죄송해요. 아무튼 뭐 꽃을 줬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당연히 꽃을 줬다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꽃을이라고 발음할 근거가 없어요. 다만 좀 더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추측은 좀 되는데요.
자, 그런 같은 맥락으로 빛을 잃었다 하면은 빛을 잃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빛이 너무 강해서지 빛이 강해서 라고 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뭐 틀린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읒 받침 경우에는 이제 젖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일 텐데, 젖을 먹였다, 이것도 젖을 먹였다가 아니라 젖을 먹였다, 젖이 말랐다, 소젖을 먹었다,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좀 어색하죠,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호흡격 조사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다이아 할 때 그 야,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아. 그런 게 꽃 옆에 붙으면은 꽃차, 꽃차, 이게 맞는 발음이에요. 근데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시가 나왔을 때 이런 대목이 나오면은 좀 난감해지긴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겹받침 리을 기역의 경우인데요. 리을 기역, 여러분 쉽죠? 우리가 참 날씨가 맑고 좋았다, 책이 읽기 좋았다, 이런 거 쓸 때 하는 이 리을 기역인데, 이 다음에 오는 음절의 초성이 이응일 때 우리가 종종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근데 동사나 형용사일 때보다도 그 단어일 때 그런 것 같아요. 자, 대표적으로 이거 닭을 좋아해. 어떻게 읽을까요? 닭을 좋아해. 닭이 좋아? 아니죠. 닭을 좋아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을을 살리고, 그쵸, 리을은 그대로 살리고 기역만 옆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앨 근거가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이거 하나만 읽을 때는 닭이 맞습니다. 네, 닭 이런 거 아니에요. 없는 발음이에요. 닭이 맞는데, 이제 옆에서 연음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이걸 살리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비슷한 이유로 흙을 좋아해. 이것도 흙을 좋아해겠죠. 흙을 좋아할 일이 많겠죠, 그쵸? 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우리가 칡뿌리 할 때 그 칡, 예, 칡이 좋아서, 칡에서 나오는 성분이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은 아나운서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다 지키시죠. 그래서 닭을 줬다 이런 거 할 때 좀 발음이 좀 귀찮긴 해요. 어려운 발음입니다. 리을이 2번 나오잖아요. 닭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키면은 의미 전달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네 번째는 여러분, 부사형 어미와 관련된 부분인데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천천하다라는 그 형용사가 있잖아요. 보니까 동작이나 태도가 급하지 아니하고 느리다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참고로 이때 이 형용사는 영어 배울 때 쓰는 그 형용사와는 조금은 그 범주가 약간 달라요, 여러분. 자, 아무튼 천천하다가 우리가 천천히가 되죠. 그 히가 붙으면서 이제 이 형용사가 부사가 된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부사형 어미라고 해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 부사형 어미가 히일 수도 있고 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자체를 헷갈려서, 그러니까 맞춤법을 헷갈려서 발음을 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면요, 여러분, 뭐였더라? 예, 그쵸, 이거죠. 깨끗하다가 부사가 됐을 때 깨끗이일까요? 히일까요? 정답은 이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당연히 연음해서 깨끗이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깨끗히로 기억하는 분들은 이제 시옷과 히읗이 합쳐지면서 깨끗이, 거센 발음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이 닦았다, 거울을 깨끗이 만들었다 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럴 때는 외우기보다도 발음을 할 때 조금 연결을 시키는 게 나아요. 그래서 깨끗이 보다는 깨끗이가 뭔가 더 깨끗한 느낌 아닌가요, 여러분? 억지죠, 물론. 하지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때는 무조건 직접 소리 내서 발음을 해 보셔야 됩니다. 깨끗이 거울을 닦았다. 예. 비슷한 예시로요. 이 깨끗이의 경우에는 부사형을 만들 때 어떤 게 영향을 미친 거냐면은 이 깨끗이라는 어근에 있는 시옷 받침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받침이 시옷일 경우에는 그 부사형 어미가 이가 붙는다. 예를 들어서 느긋하다도 느긋이,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비슷한 예시로 어근의 받침이 기역일 때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기역. 예컨대 깊숙하다라고 할 때 어떤 산세가 깊숙하다. 뭐 그럴 때도 깊숙 기역이죠. 그래서 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깊숙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깊숙이가 맞습니다. 네, 그녀는 동굴로 깊숙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자매품이 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좀 커닝을 좀 하면 그래요. 그는 나지막히 말했다가 아니라 나지막이 말했다. 예, 그리고 촉촉이가 맞고요. 촉촉키가 아니라 촉촉이가 맞습니다. 촉촉이 젖어 있었다. 예, 그리고 수북하다 아니라 기역이니까 수북이가 맞겠죠. 마찬가지로 나지막이, 네, 극이 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는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좀 궁금했던 분도 있었다면 네,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발음해 줄 때 좀 더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음에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어떤 말을 좀 더 또박또박하게 하려고 하고 말을 정성껏 하려 한다는 것의 일종의 방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께 결코 손해가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저도 국문학과를 전공하거나 언어학을 전공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틀린 게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끝으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이 발음 기호 안에 이제 어떤 발음이 들어가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소리를 내서 발음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 정답 공개합니다. 네, 다들 잘 맞춰주셨죠? 네, 그랬으리라 믿고요. 다음 맞선에서는 여러분들이 발음 잘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비법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